어둡고 축축한 지하서고, 건장한 남자 둘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 한 남자의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다. 거친 숨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낡은 사서복장을 한 박선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그의 돋보기 안경이 코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다. 온화했던 평소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눈빛만이 번뜩인다. 그의 이마에 작은 생채기가 나 있다. 어르신 대체. 이지혜가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평범한 노인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다. 누구세요? 대체 이 노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국가 1급 기밀, 책사, 고요한 세계와 균열의 시작, 늘봄구립 도서관. 며칠 전 오후, 박선우가 낡은 책에 찢어진 페이지를 섬세한 손길로 붙이고 있다. 이어폰을 낀 젊은이들이 그를 가구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세상의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이 낡은 도서관에서부터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한 늙은 남자. 그의 침묵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에 책을 쿵 소리가 나게 던지듯 내려놓는다. 아니, 여기 에어컨은 장식이에요? 땀나는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책은 왜 이 모양이야? 세금 아깝게 진짜. 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꾸벅 숙인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때 당찬 눈빛의 젊은 여성 이지혜가 그에게 다가온다. 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자료 좀 찾고 싶은데요. 진상 이용객에게 받은 책을 정리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분류 번호는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특별 보존 서고에 있는 자료라서요. 1988년 아르카디아오 침몰 사건 관련 정부 비공개 보고서요. 아르카디아오라는 말에 박선우의 손이 순간 굳는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런 자료 여긴 없습니다. 잘못 알고 오셨으니 돌아가세요. 아니, 기록에는 분명 여기로 이관됐다고. 없다니까.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박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이지혜는 말문이 막히지만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무언가를 본 듯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계산된 능력의 발현. 도서관 근처 골목 저녁. 도서관을 나서는 이지혜의 뒤를 수상한 남자 둘이 따라간다. 마감 정리를 하던 박선우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린다. 그녀의 집요함은 잠들어 있던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망령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지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압박한다. 바로 그때 골목 위 2층 건물의 낡은 처마 끝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화분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다. 화분은 남자들 바로 앞에 떨어지며 와장창 박살난다. 화분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남자 둘이 놀라 위를 쳐다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선우가 이지혜의 팔을 낚아채 반대편으로 뛴다. 이쪽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며 이지혜가 묻는다. 어떻게 화분이 갑자기? 낡은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이제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말고 집에나 가세요. 여긴 당신이 낄 데가 아니야. 운이 좋았다고요? 아니요. 박선우는 창문 너머로 골목의 구조, 바람의 방향, 낡은 건물의 균열까지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담벼락의 특정 지점을 발로 툭 차는 작은 진동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화분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그의 세계에선 운이란 철저히 계산된 확률일 뿐이었습니다. 도서관 지하 보존서고 밤. 결국 이지혜는 그들에게 붙잡혀 지하 서고로 끌려왔다. 좋은 말로 할 때 부는 게 좋을 거야. 그 영감이랑 찾아낸 아르카디아 파일 어딨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고의 낡은 메인 전등이 터지며 모든 것이 암흑에 잠긴다. 뭐야?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박철웅 32 특수폭행전과 3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옆에 이동규 28. 해킹 및 정보 절도. 약혼녀한테는
IT 보안업체 다닌다고 했고. 맞나? 남자 둘이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너 뭐야, 이 새끼. 끼 하는 쇳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책수레가 박철웅을 향해 미끄러져 온다. 박철웅이 가까스로 피하는 순간 이동규의 얼굴로 하얀 분말이 뿜어진다. 박선우가 터뜨린 소화기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박선우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책수레에 부딪혀 비틀거리는 박철웅의 어깨 관절을 책등으로 가볍게 툭 친다. 뚜둑 하는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 박철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박선우는 쓰러진 그의 귓가에 속삭인다. 김 실장에게 전해. 책사가 아직 살아있다고. 다시는 내 서재를 더럽히지 말라고. 박선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지혜 앞에 선다. 그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이지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콜드 오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다. 어르신 대체 누구세요? 박선우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는 그저 낡은 책들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책에 손을 대는 자는 용서하지 않아. 폐허가 된 도서관. 다음날 새벽, 도서관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다. 찢기고 불탄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박선우가 잿더미가 된 책 한 권을 들어 올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는다. 30년간 지켜온 그의 성역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고요함이 당신 때문에 전부 망가졌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싫어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이야말로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세요. 30년 전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 했던 제 아버지처럼요. 박선우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뭐라고? 제 아버지. 아르카디아 사건 때 실종된 이진석 팀장님이세요. 전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임무에 미쳤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발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죽은 동료의 딸. 그녀는 조력자이자 박선우가 30년간 외면해온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동료의 명예와 남겨진 딸의 인생을 위한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최진혁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 웅장한 배경음악. 유력 대권주자 최진혁이 연단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다. 기자들 틈에 박선우와 이지혜가 변장한 채 앉아 있다. 박선우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다. 저는 과거의 부정을 모두 청산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쪽으로 달려나간다. 이지혜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소리친다. 최진혁 후보. 정의를 외치기 전에 당신의 과거부터 밝히십시오. 30년 전 오늘 아르카디아에서 제 아버지 이진석 팀장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이지혜에게 쏠린다. 최진혁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모든 것을 건 제의 반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단 30초. 박선우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긴박하게 타건하는 키보드 소리. 박선우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움직인다. 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수많은 암호문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암호문들이 실시간으로 해독되기 시작한다. 최진혁의 배신, 은폐된 진실, 희생된 동료들의 이름. 그의 모든 죄악이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완전한 인정과 새로운 질서. 늘봄, 구립도서관 1년 후, 도서관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다.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박선우에게 다가와 수줍게 노트를 내민다. 할아버지, 사인해주세요.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래요. 박선우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아이의 노트에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적어준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도서관 한편에 새로 생긴 이진석 추모서가 유명 다큐멘터리 작가가 된 이지혜와 박선우가 나란히 서 있다. 이제 좀 행복하세요, 어르신. 책 냄새는 여전히 좋구먼. 박선우가 따뜻한 눈으로 이지혜를 바라본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평생을 낡은 책장 뒤 그림자로 살아온 남자. 그의 위대함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영웅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